사내 식당을 운영하던 이 웰스토리의 영업 가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조 8천억 2조 8천억. 이게 피합병 회사인 삼성물산의 가치가 당시 3조였거든요. 네.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야, 이건 급식회사가 급식회사가 이게 기업 가치를 2조 8천억이면은 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한밭집이야, 한밭집. 어? 한밭. 재벌을 바꾸는 시간, 재밭이 경실련에서 새롭게 론칭한 또 코너입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제 옆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덕성여대 조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벌개혁위원장 조현성입니다. 예, 교수님. 첫 번째 일감 몰아주기 편인데요. 예, 일감 몰아주기. 요즘에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재벌개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해져서 그런지 사회적 이슈도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또 계속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일감 몰아주기 좀 사례를 들어서 어떤 건지 좀 사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우선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이제 순수 이제 한국말이니까 이제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수관계인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뭐 네. 대표적으로 가족이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돈이 될 만한 그런 일감들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땅짓과 헤엄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그 업종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던 다른 기업들하고 사실은 이게 이 불공정 경쟁의 한 형태로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가족 회사를 키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일감 몰아주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으니까 극히 정상적 거래로 보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계열사, 재벌의 여러 계열사들 사이에 내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이게 부의 이전으로도 악용이 되는 겁니다. 악용? 활용? 뭐 좋게 말하면 활용. 뭐 그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일감 몰아주기를 함으로써 뭐 사실 아무런 뭐 혼자는 서바이벌하기 어려운 기업도 당연하게 내부에서 일감이 오니까 이제 이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벌고 부의 증식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상속이나 증여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왜냐면 이제 자산 증여를 하게 되면 뭐 증여나 이런 걸 내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사익 편취다. 사사로운 이익을 편취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거래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희가 3개 정도의 사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죠. 감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좀 하나를 보게 되면은 지난 2021년에 보게 되면은 웰스토리의 사내급식을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 지원 행위 제재가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당시에 저희 경실련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예, 그 이후에 발표가 난 뒤에 제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 특히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그 사태에 관여를 했던 그 담당 그 실무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주 진행을 했었죠. 결과가 뭐 과징금 말고는 뭐 딱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을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검찰들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21년 되면 향후에는 그 담당자들은 거의 아마 무혐의로 저희가 결정 난 걸로 봤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한번 이게 저희가 뭐 따로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이 당시에 나왔던 그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 이게 이제 보도자료 타이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가장 제일 앞에 있는 요약 부분 한번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죠.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의 사내급식 물량을 100% 다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 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 웰스토리의 과징금을 총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징금 규모가 2,349억 원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웰스토리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저기 뭐 이 사내급식 담당하는 회사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급식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해 12월 말에 웰스토리 이게 이제 당시에는 에버랜드죠.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고 이로 인해서 직접 이익률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웰스토리의 수익이 악화가 우려되니까 당시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 2012년 10월에 웰스토리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이후부터 스토리가 쭉 나와가지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에버랜드에 이게 자금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 기업단 내에서 웰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 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자회사라고 하는 건 개인 회사인데 이 개인 회사한테 삼성전자의 모든 구내식당을 다 몰아준 거죠, 그러니까. 몰아주면 거기서 다 밥 사 먹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그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전실에서 관심을 쏟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이제 막대한 부를 쌓게 되는데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내부 거래고 그 회사가 또 하필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100% 자회사였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걸로 이제 봤던 그 당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용 일가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현금을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공정에서도 판단한 거예요. 판단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즉 운영하는 사업 중 수익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부분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죠. 이거 밥 팔아 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유일했겠죠, 그죠? 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황당합니다. 하나 연결된 건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당시 제일모직하고 또 그렇죠. 삼성물산 합병에 그렇죠. 관여 이게 이제 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면은 방금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과 당시에 삼성물산은 합병을 앞두고 뭐 안진회계법인하고 삼성회계법인에 의뢰해 웰스토리 이 웰스토리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거 일종의 급식 회사 아닙니까 이게 웰스토리의 영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이 사내 식당을 운영하던 이 웰스토리의 영업 가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조 8천억 2조 8천억이니까 이게 피합병 회사인 삼성물산의 가치가 당시 3조였거든요.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웰스토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야, 이건 급식회사가 이게 기업 가치를 2조 8천억이면은 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한밭집이야, 한밭집. 이거 당시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보도자료 기반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하림도 재밌어요. 하림도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하림 소속 계열 회사들이 주식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총 48억 정도, 48억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죠. 삼성에 비해서는 좀 가진금이 작네요. 작죠. 원래 좀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부당 지원 금액이 좀 그렇죠.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규모가 좀 사이즈가 다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지간에 이제 거래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당시 문제였는데 하나는
제목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는 고가 매입 문제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통행세 거래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가 매입은 이런 거예요. 국내 하림이 이제 양돈장으로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의 양돈 농장들이 있겠죠. 네. 양돈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물약품의 구매 방식을 종종 계열 농장인지 알아서 구매를 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디서 수종 농장 하고 있고 국장님이 뭐 어디 강원도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필요한 약품 내가 알아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올품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공급자하고 다수의 수요자가 만나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가지고 가격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 하림의 이 양돈 농장들 예. 납품을 하는 양돈 농장들이 필요한 약품을 사는 데 있어 그거를 구매처를 하나로 그냥 통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앞으로 당근 살 때는 저기 있는 야채 가게에서만 사겠어라고 전 주민이 단합을 한 거예요 지금. 자발적으로. 이게 자발적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시장에서 공급은 졸지에 갑자기 독점이 됐어요. 네. 독점이 되니까 가격을 올려도 어떻습니까? 그냥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가 매입이 되는 겁니다. 네.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었고 이 피해가 어떻게 되면 계열의 양돈 농장들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행세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한산의 계열 사료 회사들이 기능성 사료 첨가제 구매 방식을 종전에 이것도 각사별 구매해서 이것도 올품을 통해 가지고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실은 올품은 역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료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계열사는 따로 있는데 괜히 중간에 올품을 두는 거죠. 그 거래의 길목에. 그래서 통행세만 받은 거예요. 약 3%의 중간 마진을 가만히 안 잡고 3% 마진을 그냥 떼는 거예요. 그러면. 짭짤하게 짭짤하죠. 이렇게 돈 되는 거라니까 이게 큰일도 하지 않고. 그럼요 이게 뭐 막말로 이제 사람 지나다니는데 말이야 저기 뭐 골목에 팔 딱 이러고 있다가 말이야 500원이야 똑같아 이거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이것도 그대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오해 없도록 그대로 읽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 이번 조치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한 당시의 조치는 네.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를 통해 승계 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 행위를 적발한 거다. 문제가 되는 건 적발한 거다. 그래서 계열사들의 지원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자사 제품의 판매 목표 달성과 내부 시장 판매 이익 보장을 연계해서 지원 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을 하면은 네. 이게 승계 자금 같은 걸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지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매입하고 통행세 그런 기묘한 방식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게 목적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삼성이나 뭐 이게 하림이나 똑같은 거의 거예요. 일맥 상통하고 다 경영권 승계, 그럼요. 또 세습 이런 세수마 쪽하고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예. 현금을 만들어서 그렇죠. 또 자금으로 활용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네. 상식적인 자본주의에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기묘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 국민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해가지고 이것도 보게 되면은 뭐 이게 그 이후에 뭐 더 자세한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순차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 심지어 이제 보도자를 보게 되면 당시에 뭐 고가 메인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올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올품의 대리점에 대한 충성 리베이트 제공해. 야 이게 공식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충성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들에게 내부 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 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 돈을 그렇죠. 가는 겁니다. 네,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게끔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목시키면서 통합 구매에 따른 수행 마진 이게 이름이 수행 마진이에요. 이 수행 마진이라는 게 뭐 있어? 이 경우에는 뭐 아니 여기 뭐 사료를 날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뭘 수행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수행 마진이 3%. 충성을 하도록 충성. 그 사례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2개 정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참 예. 보시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 사기꾼치 같은 것들 이게 규제하는 그 법안들이 예. 있기는 있습니다.